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기서 보고 사실 대화할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요. 기사만 봤습니다. 근데 저도 기사로 꽃이 이제 필 때가. 그러니까요. 꽃이 폈어요. 제가 한 저쯤에서부터 군용차를 보고 쫓아왔고 뛰어서 건너서 일로 왔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고. 국회로 향하던 군용차를 홀로 막아 세웠던 동현 씨. 그걸 이제 이렇게 건너오면서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먹고 있지? 이래가지고. 다인 씨와 시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군인이 이렇게 비키라고 손짓도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은 계속 걸려 있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일단은 막아야 된다가 더 컸고. 저는 근데 그 딱 막았을 때 그 군인분들이랑 실시간으로 눈을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집회 가거나 할 때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눈빛을 주고받았던 그 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젊은이인데 저 사람은 저기서 저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걸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지? 위험합니다. 이상. 총든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실제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와 사변 어느 건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한 달입니다. 체포 시도는 5시간 반 만에 무산됐습니다. 겨우내 밤낮으로 광장을 지킨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단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데 머물러 있었을까요? 자꾸 죽잖아요. 청년들이 일하면서 죽고 뭐 이태원에서도 죽고 더 옛날엔 세월호에서도 죽고 자살과 그런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정말 많은 일들로 죽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싶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청년은 사실은 특히 저희 세대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득바득 경쟁에서 이기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삶들이 다양하게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이 사라지면 이 사회는 정말 달라지나? 전 한국이 제일 좋아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거든. 저희 PD수첩은 오늘 지난 탄핵 정국을 취재하며 기록해온 광장을 지킨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극한 분열에 가려져서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우리 사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겨우내 광장을 지킨 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지금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 15일 새벽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규원 씨를 만났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저희가 10시 좀 넘어서 나온 것 같아요. 밤 10시? 네. 그럼 몇 시간 되셨던 거예요? 거의 좀 11시간, 12시간 된 것 같은데.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뜨거웠어도 한겨울 한대짬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추워서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여기 있었고 제 주변엔 친구들이 로테이션 돌아줬어요. 밤새 난처한 상황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중국 공산당, 니네 중국 공산당원이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의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이 된 규원 씨는 몸도 마음도 더 바빠졌습니다.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 후 토요일마다 광장에 나갔습니다. 김치 공장, 마트, 식당 등 가리지 않고 일해왔는데요.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20살 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 해왔는데 또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도 아는데 사실 제가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못 쓴 업종만 3곳이 넘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알바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내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아르바이트비 쪽에 쓰는 대학생에게 김밥 한 줄 3,500원도 가볍지 않습니다. 원래 규원 씨한테는 좀 크게 싸주세요? 네. 방고르기도 하고 학생이잖아요. 한 끼 식사니까 든든하게 먹을 수 있게. 크게요. 일주일에 한 4번씩 와서 저는 그게 싸주세요. 그게 소비하는 게 학생들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라면에 김밥을 먹는다 그랬으면 이제는 김밥만 얘랑 이제 김치랑 국물로 이제 배채우고. 얄밉죠. 김치김밥인데 김치 달라 그래갖고 이렇게 먹으면 김치김밥이야. 한남동 집회를 하잖아요. 그 한남대로를 보면 바로 옆에 아파트 이름이 나인원 한남이었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 집값은 얼마일까? 최저가 59억에 최고가 110억. 그래서 우와 이거는 야, 저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좀 이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막막함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서울에 진짜 내 집이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서 그거 이외에도 어떤 아까 안정적인 직장은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광장에서 많은 질문들을 떠올린 규원 씨는 문제 해결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듯한 정치에 좌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어떤 정치를 만들어가는 영역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악마화하고 물어뜯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결 구도의 정치가 정말 한계를 점을 찍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서로를 악마화하는 어떤 대결의 정치 속에서 그 사회를 살아갈 거는 어차피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인 저희잖아요. 암담합니다. 커플룩을 휘날리며 광장에 등장한 부부. 계엄이 일어났을 때가 신혼 한 6개월, 7개월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는 모든 주말이 다 없어졌어요. 신혼의 주말 없어졌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걸로 집꼬리만한 워라밸도 지켜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정치도 신경 써야 되고 거기다가 집회도 나가야 되고 커뮤니티 가서 법 공부도 해야 돼. 그냥 해먹을 거 적당히만 해먹고 과하지 않게. 너무 드러내고서 계속 해먹고 있고 과하게 해먹고 있고 나한테 피해까지 주고 있으면 내가 지금 달려가갖고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들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본인들을 도와달라고 광장으로, 국회로. 내 삶에 필요한 정치는 뭐라고 느끼세요? 아무래도 당장 직면한 것부터 생각하면 주거랑 그다음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어떤 환경,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해요. 집 구할 때 되게 그런 게 현실이 좀 띵했어요. 또
마침 또 시댁에서 우리는 괜찮으니 너희가 괜찮으면 들어와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핀셋으로 맞춘 것 같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의 사람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제는. 뭉뚱그려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핀셋으로 어떻게 해 그걸. 그거 열심히 일하게 해야지. 긴 동짓밤이 지난 12월 22일. 체감온도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무기력하게 좌절했던 한 청년이 남태령 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윤석열 나이로는 26살, 그리고 제가 친숙한 나이로는 27살의 20대 여성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습니다. 일상이 전쟁입니다. 음료병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응원봉. 이렇게 들고 엄청 좋은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령 형식의 응원봉. DIY 몇 개 해가지고. 주연 씨에게 광장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거의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광장에 나가면서 힘을 얻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2년이 넘도록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1년 1월 16일 날 하고 계약 이제 집을 이때 이사를 갔고요. 아니? 네. 이사를 가고 이날 끝났어요. 근데 이날 끝났는데도 못 돌려준다고 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만 월 40여만 원. 주연 씨는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의 74.8%는 2030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나라에서도 나를 피해자로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니까 전혀 예측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에 대한 다른 계획들이 많았던 게 있었던 게 깨졌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 미래를 뒤흔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30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집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너희도 그때 2030 이제 나이 때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처럼 자가를 얻거나 열심히 나중에 안정적인 집에서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저는 제가 지금 쌓아온 경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봐서는 내가 절대 자가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그 기적의 남태령에서 있는 힘껏 용기를 내서 무대에 올랐던 20살 청년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어쩌면 평범하지만은 않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 중국인입니다. 중국 출신 이주 노동자 2세인 서연 씨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에서 종북 간첩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이 사람 한마디에 나는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의 걱정을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많이 한국어가 서툴어가지고 저랑 대화할 때는 늘 중국어를 써가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시는데 그 손님 중에 중국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웠어요. 방송으로 차마 다 옮길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퍼부은 이 청년들은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며 주말에도 도심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이른바 양꼬치 거리를 찾아 북과 꽹과리를 치며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어를 쓸 때 예전보다 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네. 약간 긴장을 하면서 주변을 살짝 살펴보죠. 저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있나, 우리 엄마를 흘려보진 않나 하면서 그럴 때마다 엄마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한국인들 착하다고, 우리들을 받아줬잖아 하면서 제가 너무 유난 떤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계속 힘든 괜찮아요. 뭔가 거창한 얘기긴 하지만 정치에 바라는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돈벌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일상을 좀 더 안정적이게 만든 다음에서야지 주변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사람들이 살기 편해져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왜 또 눈물이 나요? 아니 그냥 착잡해서 길었던 겨울이었습니다. 벚꽃이 질 때쯤에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광장의 청년들. 그러나 누구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파면 뒤 60일 안에 다음 대선을 치르도록. 대통령 후보들은 이제 숱한 청년 정책들을 쏟아낼 겁니다. 뭐 이렇게 출마 선언문만 보면 어머 우리 사회 벌써 좋아졌다. 근데 왜 우리 사회는 나아가지 못했을까? 했을 때 저는 정치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2030 세대가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뭐 이렇게 문제를 미루고 나면 일단 2030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 없고 안정적인 주거가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격차 안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지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요. 사람들은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